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일 단연 최고의 화제의 뉴스는 윤석열 손바닥의 왕자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검찰 구테타 당시 서초동에 촛불을 들고 윤시번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과 시대적 소명을 외쳤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그의 별명이 짜왕이었죠. 그는 검찰청에 들릴 때마다 짜장면 냄새를 맡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검찰 조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짜장면과의 인연이 만들어졌고, 조국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검사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고 해 윤석열 검찰들을 윤짜장으로 부르며 짜장의 왕, 짜왕이라는 별명이 탄생됐었는데요. 그런 그가 그렇게 왕이 되고 싶었던 걸까요? 2021년 대한민국의 왕이 되고 싶었던 그는 예측컨대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무속인들에게 묻고는 왕이 되려면 손바닥에 왕자를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나 봅니다. 이 단순하고 무식한 사법고시 구수의 신하가 말이죠. 하나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 그 윤석열 후보가 방송 네. 토론회 때 그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제가 그 왕자를 보니까 갑자기 최순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웃었고요. 그 댓글이 참 재밌는 게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무당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무당층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무당층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웃어 넘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답답해서 그렇겠지만 안 보이는 데다 새기시지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힘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지난 1일 당대표 경선 TV 토론회에서 임금왕자를 손바닥에 새기고 나온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부랴부랴 적극 진화에 나섰는데요. 일각에서는 역술적인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가운데, 윤석열 캠프 측은 윤 전 청장과 같은 동네에 사는 지지자가 써준 것을 미처 지우지 못한 것이라고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지지자가 매일 손바닥에 같은 왕자를 써준다는 해명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또 믿으라는 겁니까? 짜왕이 아니라 구라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힘당 대선 경선 5차 TV 토론회에 참석한 윤 전 청장의 왼쪽 손바닥 한가운데 왕자로 보이는 글씨가 작게 써 있었는데요. 윤 전 청장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수차례 노출이 됐고, 이것이 일부 커뮤니티에 확산됐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윤 전 청장이 토론회에 앞서 무속인을 주기적으로 만난 것이란 주장을 폈는데요. 윤석열 캠프 측은 당초 지지자가 적어졌는데 지워지지 않아서 그대로 방송에 나갔다면서 단발성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청장의 손바닥에 비슷한 형태의 문자가 적힌 것으로 보이는 3, 4차 토론회 영상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자 재확인에 들어갔는데요. 윤희석 캠프 대변인은 이날 윤 후보와 같은 동네에 사는 연세가 높은 여성 지지자 한 분이 토론회를 할 때마다 왕자를 써준 것이라며 3차 토론회 때부터 써준 것으로 파악됐는데 5차 토론회에서는 유독 크게 쓰면서 대중에 알려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 연세 높은 여성 지지자가 혹시 무속인인 거죠? 아닌가요? 어떤 연세 높은 여성 지지자일까요? 매일같이 손바닥에 글을 써주는 걸 놔줄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설령 그걸 써줬다고 해도 왜 안 지운 겁니까? 혹시 타투인가요? 이 지지자는 윤 전 청장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와 아는 사이여서 윤 전 청장이 집에서 나와 방송국으로 출발할 때를 파악해 왕자를 수차례 토론회 때마다 써줄 수 있었다고 캠프는 해명했는데요. 참 옹색하기 그지없는 황당한 해명인 거죠. 혹시 무속인과 같이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윤 대변인은 동네 이웃의 정성인데 대놓고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손바닥을 내준 것이라며 유성 매직으로 써줬기 때문에 손 세정제 등으로 잘 지워지지 않았다. 특히 5차 토론회를 앞두고는 3, 4차 토론회 때 남은 글씨 흔적에 덧칠해서 더 크게 써줬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한간에 떠도는 얘기처럼 무당을 만났다면
어딘가 보이지 않게 부적을 붙였겠지 대놓고 이런 글씨를 노출했겠냐라며 지지자의 정성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원래 거짓말은 말이 많아집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또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진실은 명료하고 거짓은 복잡한 거죠. 윤 전 청장과 양강구도로 경쟁 중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경선에 무속인까지 개입하고 찌찌찌 참 이번 대선은 정말 저질 대선으로 가고 있다고 썼는데요. 그는 대장동 비리 후보로 모자라 각종 비리 의혹 후보에 이제는 무속인까지 등장하는 역사상 최악의 대선 경선이라며 참 안타깝고 서글픈 대선 경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전 청장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손바닥 글씨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홍준표만 신났습니다. 2일 오후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 득표율 55.34%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1위에 올랐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는 프레임으로 발목 잡기에 나선 국힘당과 이낙연 캠프의 네거티브에도 압승을 이어간 이재명 지사는 다시 한번 거듭 대장동 의혹에 대해 직격하며 정면 돌파를 이어나갔는데요. 이날 정견 발표에서는 국힘당을 무려 11번이나 외치며 도둑을 막은 자가 도둑일 수 있습니까? 작물을 나눠 가진 자들이 바로 도둑입니다. 바로 국힘당, 그대들이 작물을 나눠 가진 도둑입니다라고 포효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도둑을 막은 자가 도둑일 수 있습니까? 작물을 나눠 가진 자들이 바로 도둑입니다. 바로 국민의힘 그대들이 작물 나눠 가진 도둑입니다. 화천대유 누구 거냐 물었습니까? 제가 화천대유 주인이면 왜 4,600억 원이나 되는 돈 공공환수하고 사업하는 도중에 추가로 920억 원 더 환수했겠습니까? 민간개발 허가에서 개발이익 100% 차지하는 게 훨씬 더 주인의 행동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원유철에게 고문료 주고 곽상도 아들에게 50억 원 주고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준 사람이 바로 화천대유 주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건해지는 그의 외침이 흡사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는데요. 점점 그가 더 믿음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같은 날 2위를 기록한 이낙연 전 대표는 역시나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며 또 이재명 지사를 흠집내기에 나섰는데요. 이미 끝난 게임의 몸부림이라도 쳐보고 싶은 거죠. 그는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적폐검사와 성남시를 한때 뭉뚱거려 비판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는 요지경 같은 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적폐로 몰아갔습니다. 거대한 국기문란과 부정부패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듣도 보도 못한 국기문란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운 정치인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한 사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요지경 같은 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요지경 같은 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요지경 같은 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토건족, 지자체, 정치, 법조, 언론이 엉클어져 몇천억 배당급, 몇십억 퇴직금을 주고받으며 대법관까지 연루시킨 복마전 사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원칙과 상식, 공정과 정의가 반칙과 특권에 무너졌습니다.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절망을 없애드려야 합니다. 저는 완벽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부당이득 환수와 피해자 보상을 요구합니다. 모든 비리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일은 비리와 부패의 구조에서 자유롭고 당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후보, 중도 세력까지 포괄할 수 있는 확장력 있는 후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이낙연이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돼야 한다며
결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 본선에서 승리할 이낙연 후보가 결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메아리인 거죠. 자신을 계속해서 셀프 디스하는 작태인데요. 왜 그는 모를까요? 이미 승부는 끝났고 자신은 조용히 사라져갈 운명이라는 사실을 말이죠.